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K3 디젤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올류 크루즈에는 안타깝게도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직진 주행성 그리고 코너링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1세대 크루즈에서 연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도 100%일 경우에는 저는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수리비가 꼬리판만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정식 서비스 센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탑앤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병이 하나 있는데요. 예고도 없이 열선이 꺼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뭐예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했던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 대 정도가 팔린 쉐보레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링 준중형 세단인 바로 쉐보레 올뉴 크루즈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2세대 올뉴 크루즈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쉐보레 크루즈 차주분을 만나러 대구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살고 있고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 39살 김찬수라고 합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7년도 올류 크루즈 1.4 터보 가솔린 모델입니다. 트림은 LT 디럭스로서 썬루프 모델만 장착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구입 당시 6년 정도 된 중고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3년 작년 11월쯤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가는 당시 750만 원 정도였는데 부가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 840만 원 정도 들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총 주행거리는 한 13만 9천 킬로미터 정도를 탔고 구입 당시에는 한 12만 킬로 정도 된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이전 차량은 현대 그랜저 HG 3.0 LPG 모델을 한 7년 정도 운행했었습니다. 쉐보레 올뉴 크루즈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기존 그랜저 HG 모델이 고장으로 인해서 중고차보다 수리 비용이 좀 더 나오는 걸로 나와서 뭐 엔진이 뻗었나요? 엔진 쪽에서 수리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거리나 이런 쪽에서 유지비가 좀 저렴한 준중형급에서 한 3년 정도 편안하게 탈 차량을 고민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현대 기아 준중형급보다는 감가가 많이 돼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장거리 운행이 잦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안전성이 높은 차량으로 판단하게 되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차주님께서 그 전에 타셨던 차량이 그랜저 HG 3.0 차량에서 이 차량 쉐보레 올뉴 크루즈 1.4 모델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네. 준대형에서 준중형으로 내려오시기 좀 쉽지 않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주로 또 제가 장거리를 많이 뛰다 보니까 결국 유지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끝보다는 유지비에 좀 더 중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타봄으로써 왜 주위에서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쇠슬람이 되어가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알 것 같았습니다. 예? 차주님께서 스스로 쉐보레 브랜드를 무한적으로 신뢰하는 일명 쉐슬람 스스로 자처하신다는 소린가요? 네, 맞습니다. 그랜저 타시다가 이 차량 넘어오셔서 만족도가 크시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하지만 이따가 장단점에서 제대로 풀어주세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1.4 가솔린 터보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1.6 디젤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네, 전혀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량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실내 소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자연 흡기 모델을 우선적으로 찾았는데 올류 크루즈에는 안타깝게도 자연 흡기는 없고 가솔린 모델 중에서도 1.4 터보 모델만이 존재를 했습니다. 더불어 1.4라는 게 1.6보다는 또 세금 부분에서도 좀 더 유리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 터보라는 점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힘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트림이 굉장히 다양한데 LT 디럭스 트림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 있을까요? 특별히 없습니다만 중고차다 보니까 선택권이 일단 좁았고 그 중에서도 제 기준에서 자동 미러 그리고 핸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일체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또 충족하는 모델이 LT 디럭스 모델이었습니다. 쉐보레 올뉴 크루즈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은 신차 K3만을 선택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중고차 말고 K3 신차로 하나 구매하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소카 등을 이용해서 한 며칠 정도 직접 시승을 하긴 했었고 생각보다 소음이나 모든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한 3년 정도 편안하게 탈 차를 찾고 있는데 준중형에 2,500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건 뭔가 비상식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럼 중고로 보자. 그러다 보니 현대 기아보다는 가성비에서 1,000만 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차가 올류
올류 크루즈였습니다. 그렇죠. 차주님께서 K3 신차 2,500만원 구매할 가격이면 사실 그랜저 HG 중고를 한 2대 사고도 남거든요. 맞습니다. 네. 일단 가성비는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제가 아슬란이나 이런 모델을 좋아할 만큼 시간이 지나도 튀지 않는 무난한 차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관적인 요소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가장 중요했던 건 터보 모델이다 보니까 엔진 힘이 부딪히지 않을 거라는 거, 그게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쉐보레 올뉴 크루즈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누구나 쉐보레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직진 주행성 그리고 코너링 안정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반떼나 K3를 제가 준중형급을 운행할 일이 종종 있어서 많이 해봤는데요, 당연히 그 급을 타게 되면 기대하는 바가 높지 않습니다.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가벼운 운행 질감이라든지 불안한 느낌, 그리고 각종 들려오는 소음, 당연하게 그 급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준중형은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 올류 크루즈는 전혀 반대로 주행 중에도 차체 자체가 무겁게 깔리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안정성이 높다라는 점, 이거는 제가 쉐보레에서도 중형급 이상은 타보지 못했는데, 일단 이 준중형급에서는 직진 고속 성능은 제가 한 120에서 140 정도를 유지했을 때 그랜저 같으면 조금 긴장하고 의식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40 정도에서 나는 더 밀어붙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만큼 너무도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코너링 같은 경우에도 톨게이트 나오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제가 일정 속도 이상에서 핸들링을 해도 제 몸이 쏠린다거나 불안한 요소가 그랜저 HG에 비해서도 없습니다. 확실히 차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점점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쉐슬람이 맞아요. Chevrolet. 차주님 말씀대로 쉐보레 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고속주행 안정성이나 코너링이 탄탄한 느낌이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진짜 많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매우 선호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뭐 소나타 LF나 일찍 단종됐지만 아슬란 같은 아주 무난한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이 올류 크루즈가 딱 비슷한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세대 크루즈에서 2세대 올뉴 크루즈로 풀체인지가 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바뀐 실루엣 디자인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9세대 올뉴 말리부와 형 동생 같은 느낌으로다가 굉장히 비슷한 느낌도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카로운 느낌의 헤드램프의 세련됨이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고, 쉐보레의 시그니처인 듀얼 포트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금 더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크루즈의 전면부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됐을 때 준중형 세단인 올뉴 크루즈의 컴팩트한 측면부가 인상이 깊은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인가요? 17인치 휠입니다. 기본 LT 트림부터 최상위 트림인 LTZ 트림으로 가게 됐을 때 16인치, 17인치 그리고 18인치까지의 다양한 휠 디자인도 굉장히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테일램프 쪽 뒤쪽 부분을 보면 그와 비슷할 만큼 튀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근데 전혀 못났다는 느낌 없는 아주 무난한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연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도 100%일 경우에는 평균 한 10에서 11 정도,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항속 위주로 했을 때 17에서 한 19 정도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럼 차주님의 평소에 운전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노멀하다고 하겠습니다. 난폭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는 연비에 신경 쓰지 않고 운전하는 편입니다. 그럼 일반유랑 고급유 중에 어떤 거 넣으세요? 오직 일반유만 넣고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이 차량은 안타깝게도 모드 설정이 없습니다. 쉐보레 친구들이 이런 게 많더라고요. 에코노멀 스포츠 정도는 넣어줄 법한데 일반 모드밖에 없는 거네요. 아주 정직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50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15에서 한 17 정도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주유하는 습관은 계기판 경고등이 들어오기 직전에 5만원씩 주유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 시내 평균 휘발유가가 1,560원 정도 되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한 380km 정도 됩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완전 바닥에서 100% 만땅 넣어보셨을 때는 금액이랑 주행가는 거리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한 1,560원 정도 잡았을 때 약 79,000원에서 8만원 정도가 주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가 트립상 한 6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무난해서 마음에 듭니다. 제 위치에 적절한 버튼 크기가 있고요. 그리고 송풍구 방향이나 모든 디자인 부분에서 질리지 않게 적당히 잘 마무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5인치 클러스터가 시인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3스포크의 묵직한 핸들의 안정감도 돋보이면서, 특히나 쉐보레의 트레이드 마크인 마이링크 7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귀엽게 들어가 있고요. 활용 점정으로 이 기어봉과 사이드 브레이크의 포인트가 준중형급에 알맞는 그런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주는 왜냐면 보통 크루즈 하면 일명 보령 미션이라고 이 미션에 대해서 악명이 굉장히 높았던 친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젠3 미션을 착용하고 있는데 제가 한 18,000km를 장거리 운행하면서 격하게도 물어보고 무난하게 몰아봤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은 미션이 항상 일관성 있게 변속 타이밍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내가 요때는 요 단수로 바꿔야 충분히 가속을 할 수 있고 내가 힘이 딸린다거나 이런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언덕을 올라갔을 때도 동일하게 항상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하게 기어 변속을 해준다는 거. 이건 아마 타 보셔야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었는데 주로 이 차량이 특히 이상한 게 내리막일 경우에 보통 저희가 악셀을 밟지 않고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속도에 맞게끔 가속도가 붙으면서 미션이 올라가요. 단수가 올라가는데 이 차는 그 단수를 유지해서 오히려 엔진 브레이크 효과를 줘요. 저는 이게 당시 이게 보령 미션의 뭔가 단점 중에 하나인가? 왜 이러지? 라고 했었는데 항상 모든 지점에서 그게 작동을 하면서 이거는 오히려 안정성에 기반을 둔 게 아닌가. 1세대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일명 보령 미션 젠1 그리고 젠2 미션까지 적용이 됐었는데 그 친구가 약간 사기업 미션 같은 느낌이라면 이 차량 2세대 올뉴 크루즈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3세대 젠3 미션이 들어가면서 약간 공무원 미션 느낌으로 아주 정직한 느낌으로다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변속 체결감을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주님께서 그 전에 그랜저 HG 3.0 6기통 타시다가 지금 이 차량 4기통 1.4 터보 모델로 지금 내려오신 거잖아요. 출력에 대해서는 불만 없이 만족하시는 편이세요? 결론적으로는 불만 없이 만족합니다. 물론 3.0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때그때 있긴 하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을 만큼 매우 만족하는 편입니다. 이 차량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에다가 153마력에 24.5토크거든요. 물론 6기통 감성은 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일상 주행하실 때는 큰 무리 없이 만족을 하고 타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정숙성입니다. 처음에 준중형을 고민할 때도 이 정숙성은 사실 좀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한 몇 킬로만 이렇게 타봐도 터보인데 갈갈갈거리는 특유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 특히나 가속 시에 엔진 소음이 준대형만큼이나 억제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제가 실제로 직전까지 타던 그랜저 HG만큼 흡사 비슷할 정도였습니다. 거짓말 많이 보태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짓말도 못 믿으실까봐 거짓말을 보탠다고 한 거지 일체 동일하다고도 자신할 수 있습니다. 6년 타시다가 이 차량 넘어오셨는데도 정수성은 거의 그랜저 HG랑 비슷하다. 어디까지나 엔진 소리의 하나입니다. 이런 디테일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실내에서 정수성이 걔랑 네. 비슷하다라고 하면 요거는 쉐슬람이 맞습니다. Chevrolet. 또 다른 장점은 전혀 기대치도 못했던 뛰어난 마감 품질이 있었습니다. 보통 준중형 차량들의 실내의 마감 품질들이 딱 그냥 타보면 플라스틱 재질에 딱 여기까지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주위에 인터넷 검색을 해봤을 때 다른 분들도 유난히 쉐보레 마감 품질이 좀 싼 티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간혹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러세요. 근데 저는 지금도 하나도 공감이 안 돼요. 오히려 대시보드나 그리고 문의 품질 당연히 그냥 준중형에 비해서 바랄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들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 아반떼를 탔을 때나 케이스를 타봤을 때 그 똑같은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고급스럽고 오히려 있어 보이게 마감을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주행을 하다 보면 아무리 신차라 하더라도 좀 가벼운 차다 보니 이렇게 덜커덕거리는 순간에 비거덕 소리라든지 작품이 날만한 요인들이 있거든요. 실내 잡소리들 그죠? 네, 근데 이 차량은 그게 일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차주님이랑 30분 넘게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도 실내 잡소리가 전혀 없어요. 현재 쉐보레 모델들은 또 안 그런 차량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 차량이 또 구석구석 마감에 되게 신경을 쓴 부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본네트를 열면 본네트 안쪽에 철판 부분에 보통 흡음재를 착용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도포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차량 하부에 덮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신형 쉐보레 모델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리프트를 올려놓고 보면 덮개로 다 마무리가 돼 있어요. 차주님 그리고 이 차량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체감상 현대 기아에 비해서는 좀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확연히 달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뒷자리가 좁은 차로 이전 세대가 좀 유명했었는데 지금 제 키가 180 정도 되는데 앞자리를 제가 가장 편안하게 맞추고도 뒷자리로 옮겨 탔을 때 레그룸이 주먹 한두 개 정도는 남습니다. 만족감이 큰 편이고 차주님 그리고 이 차량이 풀체인지가 되고 나서 2년도 안 돼서 단종이 된 비운의 차량이거든요. 차량이 판매량도 많이 없었다 보니까 조금 희소한 그런 맛을 조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인데 지난 짧은 6개월 동안 네.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게요? 이 차가 되게 적게 나온 것 같은데도 잊을만 하면 마주쳐요. 그러면 주유하는
대하고 있다든지 뭐 주차장에 내렸는데 그분도 나도 서로를 한 번씩 더 봐요. 그게 체감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차주님께서 보이시는 약간의 미묘한 유대감이 있는 거래요. 충분히 있습니다. 이 차량의 마지막 장점은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급의 동일한 사양, 동일한 조건에서 현대 기아랑 비교했을 때 거의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감가하면 쉐보레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너무도 크고 만족스럽습니다. 쉐보레 올뉴 크루즈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나 주위에서 많이 언급하던 것처럼 수리비가 될 것 같습니다. 쉐보레 하면 비싼 수리비는 거의 뭐 고지병 마냥 꼬리표 마냥 따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큰 수리를 해본 적은 없는데 차를 구입하고 나서 이렇게 소모품들을 종종 교체를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정식 서비스 센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에 비해 거의 동일한 부품 수준 한 1.5배에서 한 2배 가까이는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정식 센터도 아니고 사설로 가셨는데도 일반 현대기아에 비해서 거의 1.5배에서 1.8배 정도 비싸다. 네, 부품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정식 서비스 센터에 똑같은 견적을 의뢰해봤을 때 그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거의 2배 이상으로 치솟나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차주님 이 차량 쉐보레 브랜드에 부품 수급도 좀 늦거나 뭐 수리 대기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편인가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듣긴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본 모델은 기존의 트랙스 모델이랑 거의 부품 수급을 공유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뉴 크루즈는 고질병이 하나 있는데요. 좀 중요한 사항인데 바로 열선 시트 문제입니다. 주로 단선으로 인해 이슈가 많거든요. 올뉴 크루즈 온라인 카페에서도 보면 차주분들이 하나같이 언급을 많이 하십니다. 보통 한 5만 킬로에서 6만 킬로 넘어가니까 단선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요. 한겨울 지금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도로 달리고 있어요. 영하 12도인데 열선 틀고 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열선이 나가서 열선이 꺼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이 차량 통풍 시트는 아예 없고 그나마 있는 게 열선 시트인데 아니 그럼 이거 해결 방법은 뭐예요? 저도 꾸준히 연구를 해보니까 정식 서비스 센터 가면은 똑같은 부품으로 수리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슈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하더라고요. 그냥 부품을 가리하기 때문에 또 발생하고 그럼 해결 방법은 뭐예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사설에 가서 좀 더 두꺼운 선을 이용한 수리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선이 이게 부품이 약간 얇아가지고 끊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두꺼운 선이 들어가 있는 부품으로 교체해야지만 그나마 괜찮다. 그렇죠. 쉐보레 녀석들 Find new roads. 아니 최근에 출연해주셨던 쉐보레 임팔라도 타고 계시고 8세대 말리부도 동시에 소유하고 계신 차주님 계시는데 8세대 말리부에서 이 열선 시트 단선 문제를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고질병 아닌 고질병 느낌으로다가 봐도 되겠네요. 차주님 근데 이 차량이 뭐 고질병까지는 아닌데 올뉴 크루즈 타시는 차주님들께서 이 차 뽑자마자 후진등이 고장난 것 같아갖고 다들 막 수리받으러 가셨다는 에피소드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예요? 고질병은 아니고 네. 저 당시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나오는 거라는데 저도 처음에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첫날 누군가 뒤에서 너 후진등 하나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곧바로 구입했던 중고차 명의상사에 갔었는데 그분도 모르셔서 전구를 하나 더 주셨거든요. 아니, 사장님 이거 후진등 하나 나갔어요. 이거 정도는 해주셔야죠. 해서 그 사장님께서 전등 하나 주셔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걸 들고 이제 가까운 쉐보레 센터에 가니까 이거 원래 후진등은 하나고 똑같은 모양으로 있는 그곳은 후면 안개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태생부터가 그렇게 태어난 친구라고 합니다. 보통 현대기아 차량 같은 경우는 후진등이 하나만 단독으로 있던가 아니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다 후진등이 균형 있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얘는 후진등 디자인이 똑같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후진등이고 하나는 안개등인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진정한 미국 쉐보레 감성인가요? 오히려 후진할 때 조심합니다. 뒷차가 못 볼까봐.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이 와이퍼 이동 동선 방향이 좀 특이해서 소음이 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차주님도 소음은 있으셨나요? 작동 방법은 다르긴 한데 소음은 일체 문제됐던 적이 없습니다. 보통 현대기아나 일반 차들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대형 버스 마냥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다행히 차주님께서는 소음은 없으셨고요. 저한테는 문제가 없긴 한데 이제 카페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사례들이 조금씩은 있던데 실제로 카페에서도 유행가 있긴 있었네요. 와이퍼 소음 이슈. 네네네.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일단 가장 좋은 건 정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일정 규격 이상이 되는 상품을 써야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스탑앤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부터 예상이 좀 되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처음 구입할 때 이 기능이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딱히 뭐 나쁘다거나 불편한 건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활용을 해봤을 땐 불편한 게 좀 많았습니다. 이 스탑앤고 기능 어떤 게 불편하세요? 끌 수가 없습니다. 끌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막상 운행하던 도중에 제가 후진을 하기 위해서 주행하다가 차를 정차시키고 후진을 하려고 기어 변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정차와 동시에 시동이 꺼지고 R로 가는
순간 시동이 다시 켜져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렇죠. 좋은 말로 하면 정확한 인식률. 근데 항상 매번 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이거 너무 차에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못 믿어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출연해주셨던 청주에 살고 계시는 1.5 올뉴말리브 차주님께서도 이 스탑앤고가 있긴 있는데 끄질 못하는 거에 대한 단점을 언급해주셨거든요. 동생인 올뉴 크루즈 모델도 스탑앤고가 있지만 끌 수가 없는 그런 아쉬운 단점이 좀 있는 거래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똑같은 모델인데도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끌 수 있는 모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끔 그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차주님, 그리고 이 차량 7인치 마이링크가 들어가 있는데 터치가 되고 이런 건 다 좋다 그거예요. 근데 지금 내비게이션이 없는 것 같거든요. 요거 좀 아쉽지 않으세요? 별로 아쉬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구입할 당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 기존 내비보다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스마트폰에 있는 지도를 이용하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없지만 다행히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티맵 같은 거 이용하시면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만족스럽고 앞으로 차를 구입할 때 그게 기준이 될 것 합니다. 그리고 차주님, 쉐보레 말리부 그리고 임팔라 차주 인터뷰에 나오셨던 차주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쉐보레 차량들 트렁크 누수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뭐 고질병 수준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이 차량은 트렁크 누수되는 문제는 없나요? 저도 이제 들리는 바가 있어서 본 모델을 구입하기 직전에 조금은 검색을 해봤는데 다행히 이 차량은 트렁크 누수 문제에 관해서 언급되는 사항이 없었고, 저 또한 지금까지는 일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쉐보레 올뉴 크루즈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보험료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 연 60만원 정도 책정되는데, 그 전에 타셨던 그랜저 HG는 보험료 얼마였나요? 그때도 한 70만원, 80만원대 냈던 것 같아요. 엄청 큰 차이까지는 없네요.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게 1.4, 1400cc다 보니까 아마 14만원, 15만원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도로랑 고속도로를 한 5대5 비율로 운행을 했을 때 연비 운행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운행을 해도 평균 트립상 한 15k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유지비는 또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주유등 들어오기 직전부터 가득 채우게 됐을 때 대구 유가 기준으로 한 1,560원 기준 50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8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트립상 주행 가는 거리는 한 680에서 90 정도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한 달 평균 3,000km 정도 운행을 하는데 한 달 내내 30만원 정도 주유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은 쉐보레 정식 서비스 센터에 가진 않고 제가 오래전부터 다니던 사설 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갈았을 때 가장 저렴한 합성유 그리고 에어 클리너, 오일 필터 모두 포함해서 딱 5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아마 올해 안에는 교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제 경험상 한 짝에 한 8만원? 9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한 32만원에서 35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쉐보레 올뉴 크루즈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전혀 후회하지 않으며, 이 차가 첫 쉐보레 차량인데 이전에는 왜 사람들이 저렇게 과하게 칭찬하지, 뭐 그 급이 그 급일 텐데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후회는커녕 왜 설신남이 되어가는지 너무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차는 중고든 새거든 쉐보레를 먼저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매우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높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해보니 쉐보레 차량들의 공통점이 기존의 타 동급 차량보다 무조건 한 등급 이상 성능을 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보통 쉐보레 차량을 구매할 때 많이들 언급하시는 부분들이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항상 새 차가 나와도 왜 이렇게 비싸 현대 기아보다, 그리고 옵션이 뭔가 부족해 라는 말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꼭 이 기회를 빌어서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옵션이 부족하고 어떤 단점이 언급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제가 앞에 얘기했던 이 많은 장점들로 더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의 화려한 옵션과 타협만 한다면 쉐보레 차량을 어떤 차량을 선택하셔도 만족도는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